네, 이어서 주요 지역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특파원, 이스라엘이 이란의 카스피해 공습 영상을 직접 공개했죠? 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이란 북부 카스피해 연안에 반다르 안잘리 항구를 공습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해상을 지나는 배와 주요 해군 시설이 요격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 해군 함정과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괴된 미사일 탑재 고속정들이 대공 방어 능력을 갖춰 이스라엘 전투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카스피해에서 이란 해군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요. 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통행료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협을 통해 에너지와 식량을 운송하려면 돈을 내라는 겁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서면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운영이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역시 적들이 이란 앞에 있는 해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며 전략 무기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선별적 통제 아래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해양 교통정보 플랫폼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주 최소 8척의 선박이 평소 잘 쓰지 않던 라라크 섬 주변 경로를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엔 이란의 자국 유조선들은 물론 인도, 파키스탄, 그리스 선적의 유조선과 대형 화물선이 포함됐습니다. 또 중국 국적의 선박들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아부다비 인근에 집결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운 전문 데이터 업체 로이드리스트 인텔리전스는 한 유조선 운영업체가 무사 통과를 대가로 이란에 200만 달러, 우리 돈 30억 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이제 세계 경제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노골적으로 무기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권준기, 김혜린 특파원 연결해 중동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다며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 직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날리며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중동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들 연결해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르단의 권준기 특파원 나가 있죠? 네, 저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르단 암만에 나와 있습니다. 김혜린 특파원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타냐후 총리가 개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이제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역대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세계 강대국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하며 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But I also see this war ending a lot faster than people think. I think you have to, in war, you have to grit your teeth. Churchill said that democracies suffer from the slumber of democracies, as he called it. And they only wake up, he said, they may wake up only when they hear the gong, the jarring gong of danger, is the way he put it.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균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요청을 받아들여 이란 가스전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란이 네타냐후 총리 기자회견 직후에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날렸다고요? 네, 마치 네타냐후 총리의 승리 선언에 반발하듯 이란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밤사이 예루살렘에서는 공습 경보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였는데 1시간 동안 4차례 사이렌이 울렸지만 미사일은 요격되거나 빗나가 사상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도 오늘 새벽 방공망이 가동돼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 수도 테헤란을 향해 미사일을 날리면서 양측의 공방전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란 정부의 인프라 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으로 시작된 에너지 전쟁도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 이란은 쿠웨이트의 정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미나 알 아흐마디 정유시설이 어제에 이어서 또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아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구조대가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어제 이스라엘 북부 항구 도시인 하이파의 정유시설도 타격했습니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정유시설에서 불꽃이 튄 뒤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더 이상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란은 에너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최대 규모 가스전을 공격하자 이번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됐다며 전면적인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내에서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해야 할 말은 한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도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이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 내에서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오자키 관방부 장관은 회담 시간을 1시간 정도 생각했는데 훨씬 더 길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회담이라고는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신뢰의 끈을 느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위대 파견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에 일본이 공헌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본 자위대가 가진 기뢰 제거용 소해안 파견 등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법률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애둘러서 답변을 좀 피해간 건데요. 일본 언론은 이후 이 문제를 더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설명이 대체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해야 할 말을 한 것 같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나토와 다르다고 치켜세운 점도 인상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중에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거론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취재진과 대화 과정에서 한 말인데요. 일본 기자가 왜 동맹국들에게 이란 공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왜 일본은 진주만 공격에 대해 미리 말을 안 했냐 이렇게 되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습에 대해서는 누가 일본보다 더 잘 알겠냐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1941년 미국에 알리지 않고 진주만 공습을 감행한 일본이 기습 효과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거라는 일종의 뼈 있는 농담이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과 일부 기자들 사이에선 폭소가 나왔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많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하는 표정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등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습니다. 일본의 전직 고위 간부는 요미우리 신문에 진주만 공격에 관한 발언은 유감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시부는 이란 공격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동맹국 측에서는 미국이 단독으로 마음대로 시작한 군사 공격이라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사고 소식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네,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우려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옆으로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돌려서 현장 모습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쪽에는 화염이 치솟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매캐한 냄새도 진동하고 있고 이 하늘 쪽으로는 바람을 따라 연기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파편도 하늘로 계속해서 날아다니는 상황입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오후 1시 17분입니다. 화재로 많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추가 인명피해 우려에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5분 뒤인 오후 1시 31분 인근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오후 1시 53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대전소방은 장비 40여 대와 인력 11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선 상태입니다. 또 인근 충북과 충남 소방특수대응단을 투입하고 무인 소방 로봇 2대도 출동 조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중상 35명, 경상 15명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6명이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불이 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나중에서야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해달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소방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BTS의 광화문 광장 컴백 공연을 하루 앞두고 글로벌 팬덤 아미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면서 유통업계도 즐거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굿즈 매출은 3배 가까이 뛰었고 명동과 광화문 상권은 BTS 상징인 보라색으로 연출해 팬들을 맞을 채비를 마쳤는데요.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공연만으로 2,66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 명동 면세점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시내 면세점에 BTS 굿즈 판매 코너가 따로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명동 한복판에 있는 이곳 면세점은 올 초부터 BTS 관련 굿즈들을 따로 판매해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멤버들의 모습이 담긴 인형 키링, 퍼즐, 매거진 종류도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내일 광화문 광장 공연이 다가올수록 구매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굿즈 매출이 전주 대비 3배 가까이 뛰었고 일부 인기 품목은 현재 동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이 굿즈에 관심 보이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곳을 찾은 해외 BTS 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ecause BTS to come for Korea. Yeah. Did you come here and how many days did you stay here? Maybe 4 to 5 days. Yeah, like after the BTS show. Yeah. Yeah. And any plan to shop for this kind of goods? Tomorrow we'll have the shop of the Arirang, so we'll go to buy something about the BTS. Yeah. 네, 내일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처럼 명동 일대에도 BTS의 상징인 보랏빛으로 물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BTS와 아미를 상징하는 색깔이 보라색이죠. 보랏빛으로 매장 외관을 꾸며 팬심 공략에 나선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롯데백화점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명동 본점과 명품관 외벽을 보라색 조명으로 연출합니다. 새 앨범 아리랑의 주요 색깔인 붉은색과 흰색 레이저 조명도 교차로 비춰 색다른 분위기도 더했습니다. 일부 호텔은 BTS 콘서트와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고 굿즈가 포함된 객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 행사 때마다 북새통이 되는 편의점 업계도 분주합니다. 특히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K라면을 전면에 배치하고 관광객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인근 점포들은 생수나 티슈 같은 주요 상품 재고를 평소 대비 100배 이상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공연만으로 서울에 2,66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BTS 공연이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내수 침체가 이어진 국내 유통업계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 면세점에서 YTN 차유정입니다.